100억짜리 처세술, 듣는 귀가 능력이고 행복입니다. 삼성그룹 창업주이신 고 이병철 회장의 아들 이맹희, 이창희, 이건희 삼형제에 대한 일화입니다. 병석에 누운 이병철 회장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삼남인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지명하셨나요? 기자의 질문에 이병철 회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건희는 듣는 귀가 있어서. 삼남인 이건희 회장이 장남과 차남을 제치고 삼성의 후계자가 된 이유가 그것 한 가지뿐은 아니겠지만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아버지 이병철 회장에게 인정받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정이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유능한 남편이고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아내가 현명한 아내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강의 시간에 선생님 말을 잘 듣습니다. 배우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문제와 갈등을 풀어내는 능력을 배양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평화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한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보다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진정한 대화의 능력이고 삶의 기술입니다. 조물주께서 귀를 2개 만드시고 입을 하나 만드신 이유도 2배로 듣고 절반만 말하라는 뜻이라고 여깁니다. 공자는 말하는 데 3년 걸리지만 듣는 법을 터득하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경청이라는 책이 오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것만 봐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 사람들이 공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답이 좀 늦고 진행이 빠르지 못해도 배우자와 열린 마음으로 천천히 다 듣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가면 가정은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장자크 샹페는 자신의 책 뉴욕 스케치에서 뉴요커들의 긍정적인 말버릇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뻔한 애기인데도 습관처럼 상대의 말꼬리에 감탄사를 붙이고 물음표를 달아줍니다. 이는 내 말에 관심을 갖는다는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서로의 삶과 이야기를 격려해주는 말의 효과를 높입니다. 이를테면 누가 이번에 터키를 다녀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좋은 곳이죠. 나는 2번 가봤어요. 이렇게 말을 받으면 일단 주춤하게 됩니다. 이럴 때 뉴요커들은 자기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정말요? 어머, 좋았겠다. 일정은 어땠어요? 말머리를 계속 상대에게 들려줍니다. 얼쑤 같은 추임새로 상대를 신나게 해주는 뉴요커의 말 습관이 좋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199대 1의 승리자. 파격적인 진급을 하고 현지에 부임한 이순신은 당시 경상자수사 박홍, 경상우수영 원균, 전라우수사 이억기, 그 울타리에 전라자수영 절도사로 부임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 조직에서 파격적인 계급장을 달고 내려온 장수를 보고 순순히 인정하고 가만 있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1597년 정유년 2월 원균의 모함으로 이순신은 한산 통제영에서 체포됩니다. 한양으로 압송되어 국행장이 열리고 선조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문무백관 200명 모두가 이순신은 역적이오니 죽여야 마땅하옵니다. 고 외칩니다.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업조하며 임금, 선조도 속으로는 동조를 했지요. 임금을 압박하고 있으니 이순신을 발탁해주고 6계급 파격 진급에 힘을 써준 유성룡까지도
공은 공, 사는 사라고 하면서 이순신을 죽여야 한다는 문무백관들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합니다. 당시 이순신의 누명 상황이 어떠한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이틀이 걸려도 이순신 행집행을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당시 영의정 겸 도채찰사 국가비상사태 직무총사령관인 오리 이원익이 임금의 어명으로 전시 상태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전시 상태에서는 임금과 문무백관들이 이순신을 죽여야 한다고 외쳐도 이원익의 성낙 없이는 선조 임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원익은 거듭되는 선조의 행집행 재촉에 청사에 길이 남는 그 유명한 명대사로 고합니다. 전하께서 전시에 신을 패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신 또한 전쟁 중에 삼도 수군 통제사인 이순신을 해임하지 못하옵니다. 이원익의 이 말에 선조도 체념을 하고 이틀이나 걸린 이순신 국행장에서 문무백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채찰사가 그리 말을 하니 이순신이 죄가 없는가 보구나. 오직 한 사람의 곱고 바른 판단과 집념으로 199명의 고집을 꺾었습니다. 드디어 이순신은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당시 문무백관 199명 대 1명, 이원익 한 사람만이 반대를 하여 이순신을 살려낸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오직 나라와 백성만 떠받던 공복이었던 그가 있으면 온갖 사물이 제자리를 잡게 되는 소박하고 비범한 조선의 대표적 청백리이자 초갓집에 살았던 조선의 명재상 오리 이원익 대감. 세월은 400여 년이 지나고 시대만 수없이 변했을 뿐 정치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외롭지 않은 것이 대장부의 자존심이요 명예입니다. 더구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통에는 더 심하겠지요. 온갖 시기와 질투에다 모함으로 사형 직전까지 갔던 망고의 충신을 알아보고 199대 1로 임금의 불신으로부터 믿어준 탁월한 성견지명의 굳은 신념이 도탄에 빠진 나라와 백성들의 생명과 조선 사직을 지켜낸 오리 이원익 대감이야말로 망고의 길이 빛나는 충신이며 나라의 보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 이원익이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 올바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순신 장군은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오리 대감과 같은 분이 시대에 함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는 87살로 눈을 감으시면서 모든 자식들을 불러놓고 나의 죽음을 부고로 알리지 마라. 사후에 어떠한 사당이나 칭송된 일이나 비석도 세우지 마라. 그러기에 오리 정성은 우리에게 잊혀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시대에 이원익 대감 같은 정정당당했던 청백리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원익 정성 같은 정정당당했던 분이 계시다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